아, 오늘은 특별하게 주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 제가 이제 책이 제 그 초안 드래프트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읽으면서 많이 정리가 돼 가는데, 한 8, 90%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가면서 쭉 이제 줄기가 제가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쓰기 시작했을까? 이제 제가 말하는 책은 아, 아이들에게 그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교사들의 에듀케이터니까 티처 에듀케이터니까 교사들을 어떻게 클래스룸 안에서 아이들을 잘 다루어서 그죠? 아이들의 잘 다뤄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그 뭐예요? 주의 집중.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선생님한테 어떻게 주의 집중을 잘하게 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동안에 선생님이 10가지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 10가지를 가르치면 그 10가지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또 5가지를 가르치면 5가지를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자기 일을 하고 아이들도 자기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자기 일을 하는 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 계획을 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슨 플랜이라는 수업 계획을 짜는데 그 레슨 플랜을 짤 때 이제 선생님이 물론 이 전체 그 모든 그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싶다 해서 막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모든 교과목 선생님은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이 페더럴 거버먼트나 주정부나 한국으로 말하면 교육부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그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요 스탠다드 안에 읽기면은 요만큼 2학년은 요만큼, 3학년은 요만큼,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이해력, 그 다음에 매th, 이제 수학도 이제 그 과목별로 쫙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시간 읽기도 있고, 뭐 돈 쓰는 것도 있고, 돈 그 밸류를 아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도 있고, 그죠? 나중에 가면 뭐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교과목이 딱 지금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킨더가든부터 한국은 1학년부터 해서 쭉 이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제일 바닥에,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5학년 하면 어때요? 그 줄기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 얘기를 하면 스코프 앤 시퀀스라고 그러거든요. 스코프. 그 바운더리 안에 읽기면은 읽기에서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읽기에 관계된 그 스코프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건 시퀀스인 거예요. 그 순서대로 쭉 가르쳐야지 아이들한테 요거 가르쳤다, 요거 가르쳤다, 요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베이직 사운드 시스템을 아이들이 알아야지만 그 사운드와 사운드를 조합을 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읽고 그죠? 그리고 또 사운드와 사운드를 조합하면은 단어를 읽는데 그 단어와 단어가 모아지면 프레이즈가 되고 프레이즈가 모아져서 이제 센텐스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또 있어요. 그냥 사운드를 말해서 맨 뭐 이렇게 읽는 게 사운드 아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운드를 내서 그 사운드를 빨리 말하는 플루언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루언시가 아이들이 읽는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게 또 이해력으로 넘어가거든요. 아이가 너무 더듬거리고 읽으면 이해력에 문제가 생겨요. 더듬더듬거리면 그 단어를 읽는 거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은 이제 이해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장이라는 건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가 사과 하나 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먹었어요 하나 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어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사과를 뭘 했냐 먹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먹는 장면을 아이가
연상을 할 수 있고 mental representation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이해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학년부터 아이들이 차곡차곡 이제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킨더가든부터 2학년 말 아마 한국은 1학년에서 2학년 말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일단은 읽고 듣고 쓰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해력에서는 막 깊은 이해력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해력은 자기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뭐 거기에 어느 정도 플루언시까지가 돼야지 3학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요. 학습의 내용에 들어가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지식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를 가르치는 그 스킬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실을 아이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다루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가르치는 이제 2권의 책을 쓰고 있는데 가르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죠? 마일드 디서빌리티를 덜 만들어내고 선생님들이 제가 그 학습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수수 나오는 게 2학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벌써 딱 표가 나 2학년 딱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읽기가 아직 잘 안 되고 쓰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의 관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주의를 해서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학년 1학기 정도 되면 이제 특수교육의 그 뭐죠? 특수교육 그 검사를 의뢰하는 케이스가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거의 3학년 때 되면 뭐 학습장애인이 아니면은 그 마일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 지적장애인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 45살이 되기 전 6살이 되기 전에 이미 나타나는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들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생겨난 장애들은 거의가 다 저학년 그 초기 학년에 아이들이 잘 못 따라가서 그럼 그게 이제 그 전부 다 그 선생님들의 책임이냐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선생님의 책임은 맞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를 선생님들이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선생님들은 일찍 아이들을 봐요. 특히나 이제 유치부 그 만 5살이나 만 6살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학년 있잖아요. 나라마다 첫 번째 학년이 다 다르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에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만 5살 킨더가든 선생님, 한국에서는 1학년이면 1학년 선생님. 그러니까 정식 학과목을 가지고 정식 교과서를 가지고 정식으로 공교육을 하는 그 학년의 첫 번째 학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센스가 있는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잠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포텐셜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말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간단간단한 말을 엄마가 하면 잘 따라하고 이렇게 뭐 동네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 따라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의 어휘력이 낮아도 잘 표가 안 나요. 그랬다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오면 이제 집단이 되잖아요. 그럼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한 명의 어른이 가르치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는 거의 어른하고 아이가 1대1의 관계나 1대 뭐 2, 만일에 형제가 한 명 더 있으면 이 정도고 거의 대부분이 어른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1대1이기 때문에 거의 어른이 얘기하는 걸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어른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20대 선생님 한 명에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0분의 1의 관심을 선생님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그 자연스럽게 이게 선생님한테 주의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에게 주의 집중이 그게 어떻게 돼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걸 아이가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면 머릿속에 딴 생각이 안 나고 sustained 이제 attention이 돼요. attention span, 뭐 sustained attention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ective attention은 뭐예요? 선생님이 딱 막 야 여기 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면 탁 이렇게 아이가 쳐다보는 이 selective attention 탁 쳐다보는데 옆에서 철수가 막 놀아.
막 노느라고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하는데도 아이가 안 쳐다보면 이제 셀렉티브 어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적 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선택적 주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이제 자극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극들 중에서 중요한 자극, meaningful한 의미 있는 자극에 탁 나의 주의를 탁 두는 거거든요. 그게 선택적 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칵테일 파리, 뭐 주의, 뭐 클래스룸 어텐션, 칵테일 파리 어텐션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다 셀렉티브 어텐션이에요. 왜냐면 칵테일 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제 칵테일 마시면서 막 이제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는 주로 드링크 파티를 하면 주로 다 서 있어 이제 이렇게 파티를 하니까 많이 시끄럽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그룹 스몰 그룹끼리 이렇게 뭐 2명이 3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클래스룸도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시끄러운 자극 속에서 이제 어디터리 우리가 청각도 막 엄청나게 오버 스티뮬레이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도 굉장히 오버 스티뮬레이트가 되죠. 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풋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어디터리 그 청각도 한꺼번에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때 거기서 누군가가 자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뭐 이 저기 와인잔을 들고서 아니면 칵테일 잔을 들면서 특히 결혼식에 이제 미국에서 피로연 같은 거 할 때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들고서 이제 이렇게 수저 같은 걸로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요. 그러면 땡땡땡 그 조그만 소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탁 이야기하던 걸 딱 스탑하고 탁 쳐다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택적 주의인데 아이들이 이 선택적 주의가 안 되면 이 의미 있는 자극과 의미 없는 자극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 아이들이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어디 시끄러운 데 가면은 막 아이들이 귀를 막고 이러는 게 의미 있는 자극과 의미 없는 자극이 다 뒤범벅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우리가 그 뭐죠 이 보청기 귀 안 들려서 이제 노인들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귀가 이제 멀어지면 보청기를 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해도 지금도 조금 그렇다 그러는데 그 보청기를 끼면은 모든 소리 자극이 어떻게 해요? 걸러지질 않고 필터링이 안 되고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아이팟이나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에어팟 같은 거 이렇게 끼면 그 얼마나 이 귀 속으로 이렇게 보청기 같이 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노이즈가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노이즈가 필터링이 되지만 그래도 그거를 끼고 물을 틀어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소리가 목소리와 그 소리가 거의 볼륨이 그렇게 막 차이가 없이 들리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시끄러워서 안 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볼륨 양이 이제 비슷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화기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이제 제 얼굴이 없잖아요. 시각적 자극이 없이 청각적 자극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각적 자극이 전부인 거예요. 이 소리의 인풋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섞여버리면 안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앞에 앉혀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물을 틀어도 어때요? 물 트는 소리가 비슷하게 내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려도 그래도 훨씬 더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고 집중이 돼서 이게 내용이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셀렉티브 어텐션, 그 다음에 그 서스테인드 어텐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돼요. 그게 100%예요. 아이들 러닝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휘력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듣는 어휘력, 우리가 그걸 receptive language라고 그러거든요. 이 듣는 어휘력과 우리가 말하는 어휘력을 다 같지가 않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듣는 게 훨씬 좋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expressive language와 receptive language가 호환이 잘 되는 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디소더 그러면 이 언어 장애 그러면 어떻게 돼요? expressive language가 안 되든 receptive language가 안 되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고 두 개 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expressive language를 지금 쓰고 있으면 지금 제가 쓰고 있잖아요. expressive language 쓰고 있으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receptive language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receptive language는 뭐예요? 이게 내 귀에 제가 하는 말이 들어오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이미 메모리 그 장치 안에 스토리지 안에 있는 옛날에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과 새로 들어오는 나의 말과가
전부 다 엉켜가지고 프로세스가 돼서 어시밀레이션과 어커머데이션 과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시밀레이션은 내가 그 전에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몇 번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뭐 요것만 주제로 하고 요것만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양념처럼 이렇게 조금씩 하기 때문에 만일에 제 거를 집중해서 듣는 분들은 아, 저 얘기 언젠가 들었는데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아, 오늘은 조금 낫네 하는 건 뭐예요? 어시밀레이션인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들었던 내용과 이 내용이 어시밀레이트 돼서 잘 융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컨트라딕터리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기억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있는 내용과 이게 맞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어커머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지식 안에서 새로 들어오는 지식과 나의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사이가 이 어커머데이트를 해야 돼, 서로가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나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서로가 화해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 진짜 새로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그동안 제 거를 처음 들으면서 아, 주의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아, 이게 왜냐면 그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뭐 산만하게 막 들어서 이제 산만학 지식 조각들이 있지만 이게 주식국들이 전부 다 어셈블이 돼가지고 어소시에이시 돼서 이게 이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컴마 되면서 내 기억 장치 속에 지식 장치 속에 지식 스토리지 안에 이제 주의 집중이라는 하나의 캐러고리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캐러고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주의 집중이라는 캐러고리가 원래 있었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조그만 서브 캐러고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 전에 했던 강의들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도 왜냐하면 이게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질 않으면 모든 것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뻔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친근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딱 들어오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고 클릭이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전문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 아이 꼬맹이들이 학교를 들어오면은 이제 그 작용이 결국에는 초등학교 그 킨더가든이나 1학년 이 첫 학년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똑똑하고 영리한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훈련을 아이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고 어스움을 하고 그냥 기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다 그냥 아무 선생님들이 만일에 그 저학년 선생님들이 아무 의식이 없으면 어때요? 아이들은 당연히 내가 가르치면 100% 이 사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한테 혼을 내거나 이럴 때 막 쏟아놓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저희 어릴 때 1학년, 2학년짜리들을 무릎을 꿇으려 저희가 네 형제였는데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도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1시간, 2시간 처음에는 막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무섭고 막 그냥 이게 긴장이 되고 이래야지 엄마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만 보면 엄마가 엄마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말이 근사한 것 같아. 저도 가끔가다 근데 취해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애들을 앉혀놓고 막 그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막 벌써 몇 분 이상, 5분 이상 이야기를 하면 벌써 아이들은 이 주의가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이가 몸이 가만히 앉아있는다 해서 엄마가 무서우니까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 다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가 이제 흩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를 해봤자 이거는 이제 소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선생님들이 딱 어릴 때 이제 요 아이들을 처음 맡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12년의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 앞으로 이 아이 조그만 아이들 이제 만 5살 6살이니까 얼마나 자꾸 귀여워요. 요 아이들이 12년 동안 이제 어른이 되어 가기 위해서 커나가는 그 12년 동안의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생님들은 사실 많은 걸 못 가르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들이 뭐 공부 가르치는 스킬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선생님들이 그 자세만 아이들을 잘 잡아놔도 첫 학년 때 그 자세만 잘 선생님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자세를 잡는다는 거는 무슨 몽둥이를 가지고 애들을 혼내가면서 막 우리 군대에서 막 훈련시키듯이 막 그냥 구령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이 익어서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는 그 자세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쫙 40분을 앉아요. 왜냐하면 이제 첫 학년이 40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대주점 선생님들이 30분, 40분 이상을 제가 수업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초등학교는 엘리멘터리 스쿨은 이 쉬는 시간이 없고 그냥 선생님이 이어서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쉬면 쉬는 건데 아이들을 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거의 쉬는 시간을 못 줘요. 베스룸 브레이크가 베스룸이 밖에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을 복도에다 세워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는 그 브레이크를 하기는 하지만은 요즘에 짓는 초등학교들은 거의 또 화장실 안에다가 그 교실 안에다 화장실을 두거든요. 만들면 아이들이 이제 언제든지 특히나 저학년 아이들은 화장실이 급하니까 이제 애들이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교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거의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쭉 수업을 이어가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뭐 어디 뭐 음악실에 가든지 미술실에 가든지 아니면 뭐 그 체육을 하러 가든지 이런 시간 아니면 점심 시간 요때 아니면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쉬어도 애들하고 같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10분 쉬는 거 시간처럼 애들을 그냥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풀어놓으면은 뭐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을 다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걸 가르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책을 이제 첫 번째 끝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하고 이 모델 자체를 전부 다 바꾸고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의 이제 행동이 지금 우리가 점점 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많은 아이 특히나 이 이모셔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이 교실 안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꼭 무슨 양 무드 디소더처럼 우리나라의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업다운 하잖아요. 그 조울증이라고 그러나요? 업다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꼬맹이들인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애들이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완전히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러거나 오버 익사이드 돼서 근데 익사이딩 할 이유도 없는데 아이들이 익사이딩 그게 이제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아이들이 우울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아이가 우울해지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슬픈 표정을 짓고 이제 기운 없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애가 막 방방 뜨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정상이 아닌 거고 그죠? 또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막 뛰어다녀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신나서 혼자서 막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그러는 것도 그죠? 그것도 또 우리가 정상이라는 표현을 조심해서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정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전부 다 정서장애라고 장애를 이제 부모들이 감당을 못하면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똑같이 있어도 이 어른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이제 장애 판정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의 행동이 막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이러면 이런데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딱 잡고 뭐 그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센스 있는 선생님이어가지고 아이들의 주의를 딱 잡고 20명,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잘 가면 이제 튀죠. 당연히 그 아이들은 튀어요. 그러면 튀면 이제 선생님이 그 튀는 거를 항상 브라이언이라는 아이는 저렇게 튄다. 철수는 항상 튄다는 걸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철수하고 영희는 항상 튀어. 그건 브라이언하고 제시카는 항상 튀어. 그러면 요 선생님들은 이제 뭔가 움직일 때 그 아이들의 손을 딱 잡고 입으로 왜 나머지 아이들은 입으로 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지시를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입으로
요 두 아이는 선생님이 손을 딱 잡고 그러고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손을 잡고도 이제 자꾸 놀면 이렇게 딱 당겼다가 이제 살짝 놨다가 또 당겼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 얼굴 탁 쳐다보면 선생님이 얼굴 탁 쳐다보면 이러면 이제 아이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다루면 요 선생님 때 이 선생님은 요 아이가 산만하고 정신이 없긴 하지만 문제아는 아닌 거예요. 왜? 자기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아이가 그 다음 학년에서 다른 선생님을 만났는데 요 선생님은 다 거기에 그거 미리 아이들의 그렇게 그런 것들 딱 캐치하고 알기는 알아도 선생님이 걔네들을 미리 어떻게 조절을 한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센스가 약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제시카는 이렇게 말할 때 저렇게 움직여. 영희는 항상 저래. 항상 떠들어. 쟤는 항상 코너에서 뭐 이거 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탁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항상 떠드는 영희가 다시 떠들면은 그때 가서 혼을 내고 그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유의학 애들이 그랬죠. 동물적 이 직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요 선생님 앞에서는 놀아도 되고 요 선생님은 말을 들어야 되고 요 선생님 앞에서는 함부로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반은 똑같은 반을 그대로 이어서 이 아이들이 2학년을 갔는데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어때요? 요렇게 요 선생님 밑에서는 미스 스미스하고는 김 선생님하고는 잘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이 선생님을 만나서는 아이들이 그 반에서 똑같은 반 아이들인데도 막 3, 40%의 아이들이 엉망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한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좀 얌전하게 따르고 이러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아이들은 지루해야 하죠. 왜? 이 제가 지켜본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지켜본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선생님이 교과목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시 아이들을 잘 다루는 선생님. 이 잘 다룬다는 건요. 절대로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잘 다룬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좋아해서 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야.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탁 쳐다보고 따라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뭐예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그냥 뭐 할머니 같아서 좋아하는 그거보다는 선생님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편안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있으면. 불안하지를 않아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굉장히 그래 할머니 같은 선생님이어가지고 모든 게 오케이 오케이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반들은 이제 가보면 막 엉망이거든요. 애들이 막 그냥 뛰고 놀고 막 엉망인데 그런 반에서는 애들이 불안해해요. 자기네가 뛰고 놀기는 해도 불안해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는 놀기는 하지만 항상 불안하니까 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막 힘들어하는 걸 알면 더 깔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더 깔보고 그러니까 더 말을 안 듣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저학년의 선생님들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은 학교를 이제 아이들을 첫 학년을 kindergarten이든 1학년이든 이제 부모님들은 또 살아봤기 때문에 탁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 이 선생은 야물딱지구나. 그럼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편안해. 엄마들 마음이, 부모님들 마음이 편안해. 우리 아이가 최소한 이 선생님 밑에서는 함부로 장난하고 놀고 그러지 않고 공부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가서 얘기를 해보면 착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왜 이제 막 선생님들이 너무 나이스하고 목소리도 소프트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때요? 주의가 다 흩어지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리를 못하고 선생님을 아이들이 다루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시간이 돼도 아이들이 쳐다봐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다루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잘 다룬다 그래서 꼭 그 선생님 공부를 잘 가르치진 않아요. 또 반대로.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못 다루는 선생님은 공부도 그렇게 썩 잘 가르치지를 못하는데 아이들을 잘 다루는 선생님이 또 100% 공부를 또 잘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잘 가르칠 확률은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다룬다는 거, 아이들이 잘 따른다는 건 뭐냐면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성취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많죠. 그리고 또 이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의 집중을 잘하게 만들잖아요. 아이들을. 그냥 재밌는 얘기도 가끔 섞어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면서 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재밌는 예를 섞어가면서 이제 착 하고, 예를 안 섞어도 꼭 이렇게 막 뭐 첫사랑 얘기 막 이런 걸 해서 아이들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학생 때 뭐 맨날 선생님들한테 지루하면, 특히 점심시간 지나서 지루하면 뭐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그러고 막 선생님들한테 조르는데, 선생님들이 첫사랑 얘기 조금 한 10분 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첫사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막 재밌어서 선생님한테 집중을 할 것 같지만, 애들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다 끝내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상상을 하느라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고등학교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다룰 줄 아는 선생님이 그러면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몇 프로 정도나 될까. 이제 저희 대학이 교사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교육대로 그나마도 이 이제 미시간 안에서는 유명한 대학인데, 뭐 유니버시티 미시간만큼 유명한 대학, 이렇게 이제 랭크상 그렇게 높은 랭크는 아니. 그거는 이제 대학 랭크를 따질 때는 우리가 연구 뭐 그랜트 뭐 연구 논문 막 이런 걸로 랭크를 따지기 때문에, 특히나 교수들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그런 리서치원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를 트레이닝하는 게 조금 약하다 그랬어요. 교사 경험은 있지만 교수라 그래서, 교육대의 교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사였을 때 굉장히 야물딱진 선생님이었을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1대1로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미시간 교육대 교수라 그래서 이분들이 학생 때 선생님일 때 아이들을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미시간 정도 되는 대학의 교수로 가려면 굉장히 자기가 연구하고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연구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이 그 정도로 이제 중간 레벨의 대학이지만 교사들을 우리가 뽑을 때, 이제 교수들을 뽑을 때 굉장히 교사 경력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교사를 잘했던, 그러니까 교사 트레이너, 교사들의 에듀케이터, 티처 에듀케이터들을 포커스해서 뽑아요. 이 연구도 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을 이렇게 해서 뽑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교수들 뽑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잠깐. 그런데 이제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해마다 이제 학기마다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면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제가 초기에 여기 2005년도에 저희 대학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 학기에 100명, 110명씩 가르쳤어요. 클래스를 4개를 가르치는데 연구가 100% 연구만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이 티칭이 완전히 티칭이 3분의 1이라 그러는데 티칭이 거의 80%가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사 사육장도 아니고 제가 막 컴플레인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에 쏙 드는 학생들 한 10%에서 20%, 20%까지만 돼도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였어요. 그럼 나머지 70%, 80%의 학생들은 사실은 교육대에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학생들이에요. 자기네 삶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교사로 나가가지고 만날 학생들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 다루고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결국엔 뭐예요?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은 몇 시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제 조금 이 성적이 낮거나 이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 경우 특히나 좀 더 많이 그래요. 대학의 그 공부는 또 중고등학교하고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중고등학교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크는 중이고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거에 이렇게 막 관심을 쏟고 막 이러기 때문에 공부를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기보다는 상당히 호기심이 많아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죠? 우리가 초중고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공부에 이렇게 머리가 뭐 튀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뒤늦게 공부에 튀었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목적이 딱 생기면 공부를 하는데 초중고에 다니는 그 크는 동안은 자기가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아이들인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게 달라지잖아요.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자기 삶을 자기가 능력이 예를 들어서 50이면 50만큼을 자기 그 우리가 이제 자기 그 테이프 그릇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는 50밖에 안 되는데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사는 거는 막 100을 놓고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끄럽죠, 밖에가. 제 난군이 지금 밖에 잔디를 깎느라고 무진장 제 창가 옆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많이 시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능력이 요 정도고 자기 관리 능력도 요 정도고 이렇게 알면은 그걸 잘 조정해서 이번 학기에는 과목을 몇 개 들으니까 내가 일하는 거를 밖에 나가서 이제 시간 그 뭐죠? 아르바이트라 그러죠. 그런 거를 내가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해놓고선도 일하는 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맨날 헉헉헉헉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교수를 원망하고 막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 그러니까 자기 삶이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야, 아이들이. 자기 삶이 왜 힘든지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스케줄을 조정을 할 줄도 잘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이제 조절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올려다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허덕허덕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학생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의 선생님으로 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교수가 교사가 되는 거구나.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런 친구들이 나가서 목사가 되는 거구나 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것처럼 교사들도 아니 내가 그렇게 학생 때 그렇게 했던 선생님들이 이런 친구들이서 교사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의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게 너무나 많은 물론 이제 어리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막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뭐 한 많이 차이 나봐야 한 십몇 년 차이 날 때였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사이가 십몇 년까지는 더 됐군요. 한 15년, 한 이모 정도 나이 그 정도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학생들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알아요. 이 친구가 나가면 야물딱지게 선생님을 하겠구나. 얘네들은 나가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겠구나. 너무너무 걱정스러운데 또 이 친구 자체에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자유는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이제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이 교사들의 트레이닝을 한 지가 20년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드디어 이번 이제 지금 여름 학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름 학기에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셀프 디스플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린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하는 자기 훈육이잖아요. 셀프 디스플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너희 학생들이 이제 너가 킨더가든 티처가 되든 하이스쿨 티처가 되든 미들스쿨 티처가 되든 니네가 나가가지고 티처가 됐을 때 너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다. 네 넥스트 이어에 내 학생들이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셀프 디스플린드 칠드런이기를 니네가 원한다.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로망하는 게 셀프 디스플린드 차일드야. 부모님들이 애들을 잘 셀프 디스플린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자기 셀프 디스플린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거야. 자기를 통제하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신나게 놀고 점심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친구랑 잘 지내고 이제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너희가 네 자신이 셀프 디스플린이 안 돼 있으면 나에게 내가 니네 선생님인 나에게 너희의 셀프 디스플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의 리니언트 프로페서 하는 걸 포기했다. 리니언트 프로페서는 그냥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막 이제 다독거려 가면서 열심히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막 힘주고 이런 걸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어프로치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나에게 어프로치하고 정확하게 뭐가 질문이 있으면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를 너희가 understand를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건 뭐예요? 공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은 정확하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 그러면 그거를 질문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쓱 읽어보고 프로세스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온통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그럼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지금 뭐 내일까지 어사이먼트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네가 이거 낸 어사이먼트 이해도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보내면 벌써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금 이제 내일 어사이먼트 내야 된다는 노티스가 갑자기 딱 뜨니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딱 뜨니까 그걸 뜨고 나서 이제 가서 읽어보니까 마음도 급한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누군가의 somebody else의 왕자와 공주들을 가르칠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다. 왕자와 공주들, somebody's 왕자와 공주들. 왜요? 요즘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왕자와 공주로 키운다. 그 왕자와 공주의 20명의 왕자와 공주들, 30명의 왕자와 공주들, 40명의 왕자와 공주들을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왕자와 공주들의 특징이 뭐냐? 이 홀 월드가, 유니버스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신하들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의 홀 우주의 센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너희 손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게 한 명, 그 남의 집 아이 한 명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아이들이 20명, 30명이 네 반으로 와서 너네를 한테 공부를 이제 수업을 하고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니네 스스로가 셀프 디스플린이 안 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 학기 여름 학기부터 제가 지난 4월 달에 학기를 마치면서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바꾸자.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라고 이 선생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아이들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쭉 이어가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를 문제 행동만 보지 말고 아이들 문제 행동 속에 아이를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 그 선생 자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안 돼 버리면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실천을 못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 확률이 많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침형 인간이 모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실천을 하고 내가 그걸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제가 항상 선생님들과 부모들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 아들이고 그죠?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다른 건 뭐예요? 선생님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somebody else의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의 집 아이들이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하고 조금 디스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어때요?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세 명. 그죠? 뭐 네 명까지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뭐 거의 뭐 1%나 될까요? 4명까지 되는 집이 한국에 1% 있을까요? 미국은 이제 그래도 4명까지 되는 집들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요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훨씬 적은 대신에 어때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잡이 더
쉽다 아니면 가볍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잡은 거의 평행선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사일로라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그래서 제가 아마 선생님 얘기하면서 부모님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면서 선생님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모두 우리 어른으로서 뭐예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은 제가 강의의 제목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잠깐 제가 잠깐 포즈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할까 아니면 강의를 따로 만들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잠깐 포즈를 했었는데 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아무래도 이제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